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그 댓글에 조성문님께서 다운힐을 내리막길, 개인적으로 내리막은 꼭 배워야 된다라고 많이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연습을 시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평지야 어떻게든 가든 뭐 어떻게 가겠죠. 근데 내리막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전거 사이클 교육을 할 때 평로라에서 기본적인 걸 배우고 그런 다음에 밖에 나가서 평지주행, 팩주행에 대한 기본을 또 배우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전거의 어찌 보면 기술의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간 판단을 하고 순간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대처 능력, 자전거 컨트롤 능력, 이게 다 뭉쳐져야지 내리막에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문님 외에 많은 사람들이 브레이크 레버에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은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개가 달렸다는 이유는 두 개의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얘기 하기 전에 이 얘기는 제 개인적인 얘기고 저와 많이 타본 여러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브레이크가 좌우 달려있고 앞뒤가 있죠. 앞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가 하나로 작동을 해도 되면 브레이크 하나만 달겠죠. 왜냐면 원가 절감이 되잖아요. 근데 두 개가 있다는 건 두 개를 사용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 두 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바퀴는 MTB의 경우는 바퀴를 제로, 락을 시켜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MTB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정지를 위한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이클은 정지의 브레이크는 아닙니다. 정지가 되는 순간 큰일 나요. 바퀴가 완전히 멈췄을 때 움직이는 속도가 있었다면 굉장히 크겠죠. 바퀴가 잠기게 된다. 만약에 앞이 잠겼다. 그러면 관성에 의해서 뒤가 들리게 돼 있습니다. MTB는 일부러 뒤를 들어서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퀴를 잠그는 브레이크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한쪽만 쓰게 되겠죠. 그리고 또 뒤쪽을 잠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다 보통 스키딩, 픽시 타는 학생들이나 뭐 이쪽에서 스키딩을 하는데 바퀴를 잠그면 뒷바퀴가 좌우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내가 원활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내려갈 때 내리막에서 앞바퀴를 과도하게 잡아서 락이 되면 뒷바퀴가 들려서 내가 앞으로 날아가는 큰 사고가 나고 뒷바퀴를 잠궈서 뒷바퀴가 슬립이 나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서 허벅지나 엉덩이, 둔부 뭐 이런 쪽에 찰과상이 생기죠. 찰과상 및 열화상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브레이크를 잡는데 바퀴가 잠기면 안 돼요. 정지가 되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키는데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켜서 바퀴가 멈추게 하면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조건에 좌우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으면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죠. 앞에 더 많은 힘을 줘야지 감속이 더 잘 된다. 네, 맞는 말이죠. 보통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 앞바퀴 마모가 더 셉니다. 왜? 관성에 의해서 하중, 중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감속할 때 마모도가 더 심해요. 마찬가지 얘도 5대5로 똑같이 잡으면 브레이크 패드, 바퀴에 걸리는 저항은 앞바퀴 쪽이 더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 동시에 여러분들이 아주 고난이도 테크닉 기술이 돼서 앞에 7, 뒤에 3 이렇게 잡을 수 있다. 뭐 연습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연습하지 않고 좌우를 동시에 잡아서 5대5로 잡았지만 바퀴에서 걸리는 비율은 앞쪽이 저항이 많이 걸려 있고 브레이크 패드가 열을 더 많이 하고 뒤가 조금 덜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사이클 같은 경우는 그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브레이크를 잡을 때 항상 좌우를 동시에 잡아서 동시에 감속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동시에 감속을 시켜주지 않고 아까 전에 말씀드려도 앞이 잠겼다 그러면 뒤가 들리게 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이제 팩이나 이런 데서 사고 날 때 보통 앞에가 넘어졌다 그럴 때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보통 뒷바퀴가 들려서 앞으로 나가면서 쇄골골절이나 안면 쪽에 큰 부상을 입기도 하는데 보통 MTB 타던 분들 같은 경우는 웨이백이라고 해서 엉덩이에서 안장을 갖다가 엉덩이 뒤로 빼서 바퀴가 들리는 걸 막아주는 걸 기본적으로 습득이 되어 있어요. 산에서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연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이클만 타던 분들은 그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앞바퀴가 잠기게 되면 뒷바퀴가 바로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요령은 브레이크를 놔주면 다시 뒷바퀴가 떨어지면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에서 낙차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 나는 게 보통 내가 긴박하니까 브레이크를 꽉 잡는데 앞쪽 뒤쪽 동시에 락이 되는데, 그 상황이 왜 몸이 들리냐? 몸이 체중이 앞쪽에 있으니까 관성에 의해서 앞쪽에서 바퀴가 잠겨있기 때문에 뒤가 바로 들리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항상 적절하게 잡아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게, 잠길 때는 언제냐면 내가 클립 빼고 내릴 때만 정지가 되면 됩니다. 출발을 하고 계속 가다가 내가 바퀴를 멈춰야 되는 이유는 정지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을 때 과도하게 100%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100% 잡을 필요는 없고 좌우 똑같이 잡는데, 이걸 갖다 꽉 잡을 때는 거의 뭐 경사도 30% 이런 데 내려갈 때나 그럴 때나 잡지, 그렇게 꽉 잡아서는 되진 않고 바퀴는 반드시 굴러갈 정도까지는 풀어줘야 돼요. 굴러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풀어주고 그 정도까지만 브레이크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얘기가 더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내리막에 대해서 공포감이 생겨서 내리막에서 많은 분들이 다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평지 주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얘기보다 내리막에 대한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 영상에서는 내리막에 대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는 좌우 동시에 꽉 잡아서 잡아주시는 게 감속하는데 좋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브레이크를 감속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고 또 많은 뭐 경험담이 있을 거예요. 경험담이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뭐 생각이니까 제 얘기가 100% 맞아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뭐 산에서 내리막하는 다운힐만 굉장히 즐기고 있고, 지금도 시간 나면 가서 즐기는 입장에서 브레이크 조작에 대해서는 사이클로 입문했던 분들보다는 조금 경험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얘기도 들어보시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브레이크는 좌우 동시에 5대5 똑같이 잡아주시는 게 더욱더 효율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전에 내리막에서 내가 어떤 형태로 내려가야 되는지, 어떤 공간에서 어떤 형태로 자세를 취하고 이런 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미리 숙지하시면 브레이크 감속에 대한 공포는 조금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감속을 과도하게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브레이크 조작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지나 뭐 언덕, 이거는 편하게 가셔도 되는데, 내리막은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시고 내리막을 꼭 배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감사합니다.